자, 이번 강좌는 등비 수열의 합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도 공부했듯이 수열의 구조가 밝혀지고 나니까 그 합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었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수열 AN이 등비 수열이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그 수열의 구조는 어떻게 생겼을까? A1, A1R, A1R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가서 n-2번째, n-1번째가 되겠죠. 그 다음 n번째 이렇게 쓰여진다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항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합쳐진다면 어떨까? 그리고 그 계산 방식은 어떻게 하면 될까? 지금부터 우리가 그걸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수열의 합이 초항부터 n번째 항까지 쓰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간단하게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 summation sub n 이렇게 sn을 사용해서 표기를 해주기로 했었죠. 그죠? 자, 등차 수열일 때 합을 어떻게 계산을 했었냐면 뒤집어서 한 번 더 보탰었어요. 맞습니까? 자, 여기서는 방식을 조금 달리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공비 R을 주어진 식에다가 한 번 더 곱해줍니다. 전 항에다가. 그러니까 여기다 R을 곱해주면 RSN 그리고 여기에 R이 곱해지니까 A1R 여기에 또 R이 곱해지게 되면 A1R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R이 곱해지게 되면 A1R의 n-1제곱 그리고 여기에 R이 곱해지니까 A1R의 n제곱 이렇게 되어지게 돼요. 됐습니까? 할 수 있겠죠? R만 곱해준 거니까. 그런 다음에 식의 구조를 잘 살펴보면 똑같은 것들이 지금 눈에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주어진 식을 빼겠습니다. 이렇게. 자, 뺍시다. 쭉 잡아 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맨 앞에는 1-R의 SN이 되어지는 거고 이쪽에는 빼니까 다 없어져요. 이렇게. 싹 다 없어집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남는 게 얘하고 얘만 남네요. 자, A1 공통 1-R의 n제곱 이렇게 되어지네요.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뭐 충분히 쫓아올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결론을 내려보자고. 자,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SN은 1-R로 나눠주게 되면 1-R분의 A1 1-R의 n제곱 이렇게 써주면 될 거예요. 그죠? 아니면 R이 만일에 1보다 크다면 어때야 돼? 반대로 써주는 게 편하겠죠. R-1분의 A1에다가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중에 지금 머릿속에서 좀 복잡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아마. 만일에 R의 값이 1이 아니면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건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공부를 제대로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구분을 지어서 써줍니다. 여기에서 공비 R이 1이 아니면 이렇게 쓰는 겁니다. 1이 아니면. 근데 만일에 공비가 1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공비가 1이 되어져 버리게 되면 이 식을 그대로 쓸 수 없는 거죠. 그렇죠? 1-R로 나눌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원래식으로 다시 돌아가 봐야 되겠죠. 원래식으로 돌아가 보니까 공비가 1이면 A1 어때요? A1이 몇 개예요? 전체 항수만큼 n개만큼 있는 거네. 그래서 SN은 NA1 이렇게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비가 1이냐 아니냐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써주는 거고 공비가 1보다 클 경우에는 얘로 쓰는 게 좋을 것이고 공비가 0부터 1 사이에 있다면 얘로 쓰는 게 편합니다. 왜 그런가는 여러분들이 아마 선생님이 설명을 안 해도 분명 알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합에 관한 공식을 유도를 했어요. 자, 이 중에서 특히 이거 뭐 공비가 1일 때도 역시 중요하지만 공비가 1이 아닌 경우 이 경우 여러분들이 이제 도형과 연관한 등비수열의 합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참 자주 사용하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이 공식이. 자, 그러면
공식을 공부했으니까 간단하게라도 우리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수열을 하나를 줬는데 수열이 3분의 1, 6분의 1, 12분의 1, 24분의 1이라고 주어졌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 수열의 10번째 항까지 합은 어떻게 될까? 하는 문제. 일단 수열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이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 알아내야 되겠죠. 한번 째려보세요. 가만히 째려봤더니 얘하고 얘하고 바라봤더니 여기에 2분의 1 곱하면 얘가 됩니다. 그렇죠? 또 2분의 1 곱하니까 얘가 되고 2분의 1 곱하니까 얘가 되고 아 이거 등비수열이구나. 그러니까 얘는 초항을 3분의 1로 하고 있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이에요. 따라서 등비수열의 합에 관한 공식, 이 공식을 그대로 이용합니다. 그것들 중에서도 이 식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공비가 2분의 1이네. 그럼 이 식보다는 이 식을 쓰는 게 더 낫겠다. 그렇죠? 그러면 자, 10번째 항까지 합은 1-2분의 1 분의 초항 3분의 1에다가 1-2분의 1의 10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됐죠? 그럼 이제 정리만 해주면 되네. 얘는 3분의 2에다가 1-2분의 1의 10제곱의 괄호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됐습니까? 간단하죠? 여러분들이 공식만 외우면 이렇게 간단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뭘 주의해야 되느냐?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어떻게 생겼어요? 초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즉, a1r의 n-1제곱이에요. 그쵸?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 있는 이 n하고 헷갈려요. 주의할 게 바로 이겁니다. 일반항이 공비의 n-1제곱이 되어져 있다가 보니까 여기다 n-1제곱이라고 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거 절대적으로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 들어가는 거는 반드시 항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도 반드시 항수가 들어가줘야 된다. 이런 사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거 누가 틀리겠어 그러는데 후에 가면 여러분들 중에 틀리는 사람들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기에 숫자가 얼마냐 그거하고 맞춰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한 문제 한번 해결해 봤으니까 조금 머리 좀 씁시다. 머리를 조금 쓰는 문제. 자, 두 번째 문제. 등비수열을 주겠어요. 수열이 등비수열이래요. 그런데 이 등비수열의 구조를 다 안 주고 세 번째 항까지 합이 26이고 여섯 번째 항까지 합이 728이랍니다. 그랬을 때 이것으로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은 어떻게 될까 하는 문제 한번 좀 해결을 해보도록 합시다. 통상적으로 수열이 명확하게 드러나면 우리는 초항과 공비를 찾아냅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등비수열이라고는 하는데 초항과 공비를 모르는 상태에서 합에 관한 이야기만 나왔네요. 그러면 n번째 항까지 합을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는 초항과 공비가 나와야 되니까 두 개의 식으로부터 초항과 공비를 찾아내는 식을 체크를 해줘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두 개의 조건으로부터 세 번째 항까지의 합은 이 식을 그대로 쓰는 거죠. 1-r분의 초항에다가 1-r의 세제곱 맞추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26이에요. 그 다음 같은 방식으로 여섯 번째 항까지의 합은 1-r분의 초항에다가 1-r의 6제곱입니다. 그게 728이에요. 728. 자, 그럼 이제 두 개의 식을 연립을 해가지고서 공차와 초항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차수가 너무 높아요. 그렇죠? 차수가 높은데 한 번 더 식을 바라다 봤더니 자, 요 식 한번 바라다 볼까요? 요 식. 자, 이 식은 더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 있는 인수분해 되죠? 1-r의 세제곱 곱하기 1 플러스 r의 세제곱. 소위 합차식으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겠구나.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이게 있다면 머리를 조금 쓰니까
조금 쓰니까 여기까지가 26이에요. 거기에 얘가 곱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S3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어서 식을 지금 바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6 곱하기 1 플러스 R의 세제곱이 얼마인가요? 세제곱이 728이라고 그랬죠. 얼마인가요는 무슨 이렇게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산수 계산만 해주면 되겠네. 26 빠지면 702가 되어지는 거고 다시 또 26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R 세제곱이 27이 되어지겠네요. 27. 됐죠? 그러면 공비는 3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3을 다시 이 식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이 식으로 넣어주게 되면 초항은 2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두 개의 식으로부터 초항과 공비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n번째 항까지의 합은 1 반대로 쓰라고 그랬죠? 지금 공비가 1보다 큰 상태니까 3 1분의 초항 2에다가 3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됐죠? 그러면 얘는 없어져 버리고 3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지겠다. 됐습니까?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합만 주어져 있어도 등비수열의 구조를 우리가 밝혀낼 수가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은 조금 폭넓게 생각을 하자 그랬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구조를 한번 보고 결과적으로 계산해낸 식의 구조, 이 식의 구조를 가만히 한번 좀 살펴보세요. 그 식의 구조가 어떤가? 그 식의 구조를 통해 가지고서 또 등비수열을 읽어나가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꼴이냐면 SN이 이런 꼴로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R의 n제곱에다가 1-R분의 A1이 곱해졌어요. 상수라고 합시다. 개수, 그리고 플러스 나머지 1-R분의 A1. B꼴이에요. 이런 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열 AN이 등비수열이면 그 합은 이렇게 쓰여진다. 됐습니까? 만일에 여러분들이 계산하는데 이런 꼴이 안 나왔더라. 그럼 뭔가 잘못한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우리가 확인을 한 상태니까 그럼 반대일 경우는 어떨까?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조금 깊게 생각을 해봐야죠. 이 반대일 때 합이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 과연 그 수열은 등비수열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 이거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이야기예요. 할 수 있겠죠? 그지? 우리 앞서서 합에 관한 식들 얘기 많이 했잖아. 일반항을 계산을 하는데 합으로 계산할 때는 이렇게 계산을 한다. 이때 얘는 2부터 적용이 되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초항일 때는 이 식으로부터 바로 2를 집어넣어 가지고서 체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그대로 활용해 가지고서 과연 이렇게 되는지 확인 한번 좀 해볼게요. 자, 확인. 자, 일반항 A에는 SN-SN-1과 같다. 그런데 SN이 지금 얘예요. 그러니까 AR의 n제곱 플러스 B고 마이너스 얘 AR의 n-1제곱 플러스 B 이렇게 되어지네요. equal to 그럼 여기 B 날아간다. 그쵸? 날아가고 나면 식이 어떻게 됩니까? AR의 n-1 쓰면 공통 그리고 R-를 나오네. 그러니까 AR-1에다가 R의 n-1제곱 이렇게 쓰여지게 되네요. 얘가 바로 n의 값이 2 이상일 때 적용할 수 있는 일반항이 되어지게 된다. 됐죠? 그러면 또 n의 값이 1일 때 A1은 여기서 뽑아봐야 되겠죠. 여기서 n의 값이 1일 때는 AR 플러스 B가 되어지네요. 그죠? 그럼 이제 이거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겠지. 현재 지금 여기에서 n의 값이 1일 때를 확인을 해보면 얘 n의 값이 1이면 AR-A가 되어지네요. 이렇게 되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AR-A 이렇게 되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이 두 개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얘하고 얘를 지금 비교를 해보면 일단은 일반항은 이런 구조식인데 두 번째 항부터 이렇게 되는 거고 초항은 얘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 참, 얘가 되어져야 되죠. 얘가 초항이 되어지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수열을 얘기할 때 항상 초항부터 얘기를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가 초항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일반항이 얘가 되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현재 지금 얘하고 얘하고가 같아져 버리면 되는 거네요. 그죠? 따라서 B가 마이너스 A이면 초항부터 등비수열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요 식에서 이 B가 마이너스 A가 되어지게 되면 초항부터 등비수열이 되어진다.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알아들었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또 생각의 폭을 조금만 좀 넓혀 봅시다. 간단한 예문 하나만 더 보고 가려고 그래요. 어떤 예문을 볼 거냐면 우리가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의 관계에서 특히 등비 수열에 상용 로그가 붙으면 그 수열은 등차 수열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합일 때는 어떨까? 합일 때도 그런 구조라면 똑같이 그런 형식이 성립이 되어질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n번째 항까지의 합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수열의 합이에요. 등비 수열인지 등차 수열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 합의 꼴이 sn 플러스 1에다가 상용 로그를 붙였더니 얘가 n이 되어지더랍니다. 자, 이런 수열의 합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일반항은 어떻게 될까? 이거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알아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주어졌다는 얘기는 합이 주어진 거나 진배 없는 거니까 일반항을 구할 때 또다시 이 방식을 도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주어진 식에서 SN은 10을 밑으로 하는 로그, 여기다 10을 밑으로 하는 로그를 취해주게 되면 로그 10의 n제곱이죠. 그래서 SN은 10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됐습니까? 그러면 AN은 SM-SM-1이니까 10의 n제곱 마이너스 1에서 10의 n-1제곱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빼주면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여기 1 없어지고 10의 n-1제곱 그리고 10 남네. 그러니까 9 곱하기 10의 n-1제곱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두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다. 그죠? 자, 이때 초항을 한번 뽑아보세요. 요 식으로부터 초항을 뽑아봅니다. 자, A1은 n의 값이 1일 때 n번째 항까지 합과 같은 거니까 9가 되어지네요. 그리고 요 식으로부터 또 초항을 뽑아보세요. n의 값이 1일 때 들어갔더니 9가 만들어지네요. 됐습니까? 따라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수열의 일반항은 바로 얘가 되어지게 된다. 9 곱하기 10의 n-1제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예, 상용 로그가 취해졌을 때 또는 미수가 상용 로그가 꼭 아니더라도 등비 수열의 형식은 로그가 붙게 되면은 등차 수열하고 비슷한 유형의 꼴로 정리가 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예문을 하나 우리가 받아본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